안녕하세요. 소피아의 책 한 숲 소피아입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운명 뭐 이런 거 혹시 믿으시나요? 저는 어릴 때 제 미래가 궁금해서 결혼 언제 하나요? 돈은 많이 버나요? 제가 좋아하는 직업이 뭘까요? 이 사람이랑 저랑 궁합이 좋나요? 뭐 이런 것들을 소위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것은 정말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아이 뭐야 할 정도로 틀린 적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미래가 좀 두렵고 또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이 손철호 대표의 리더를 위한 명리경영이라는 책입니다. 이 동양철학인 명리학을 현대 경영에 접목한 책인데요. 저자는 이 명리학을 통해서 사람의 성향, 또 운명을 파악해서 인간관계와 또 조직에서의 리더십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적합한 직무라든지 역할을 배치를 하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더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 이 책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자, 그럼 소피아의 책 한 숲 오늘의 책 시작합니다. 행복은 사람, 결국 자신으로 결정된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의 연결고리를 끊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경험과 명리학적 지식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많은 부분 사람으로 결정된다. 핵심은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가 좋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선사하고 그 크기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준 사랑과 신뢰의 크기에 비례하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고 또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처음부터 경멸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우리에게 큰 불행을 선사하지 않는다. 경멸하는 상사 때문에 불행한 분이라면 이 명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뒤에서 이야기할 또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쥐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그들은 간혹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예상 밖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 잘해주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건조하고 원칙적인 관계를 유지하다 결정적 한 방을 선사하는 것이 고마움을 얻는 방법이다. 회사에서도 항상 잘해주는 팀장의 한 번 꾸짖음에 섭섭함을 느끼기 쉽고 한 번 잘해주는 팀장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리는 법이다. 중국의 처세법으로 유명한 채근담에 이런 내용이 많다. 베푼 덕과 은혜로 원한이 생기고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다. 은인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은인이 되는 이치다. 따라서 베풀 때는 깨끗이 있고 나를 지키는 선에서 최소한의 선행을 하는 것이야말로 원수가 되지 않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노하우인 것이다. 행복을 결정하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결국 나라는 사람으로 결정된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도 나라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역시
나라는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셈이다. 명리학을 접할 당시 필자 역시 사람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다. 오랫동안 기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일해온 필자가 SBS의 사회이사가 된 배경은 조금 특이하다. SBS는 지상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한 민간 사업이기에 공영성 확보를 위해 직원이 추천하는 사회이사를 두게 돼 있다. 필자는 직원이 추천한 사회이사인데 그 제안을 수락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순진한 결정이었다. 수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상파 방송임에도 민간 사업자인 SBS의 공영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부에 쌓여있던 문제점을 모른 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90% 이상을 건설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 여러분은 아시는가? SBS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주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필자에게 고통을 준 것은 아니다.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나에게 불행을 주지도 않았다. 그들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다. 임기 중이었던 언론사 최초 경영진 임명 동의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감안하면 오히려 사주와 경영진들이 나로 인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경영을 아는 사회이사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점이 여간 불쾌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활동하는 사회이사의 이사회 안건 찬성률이 10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나로 인한 그들의 고통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고통과 불행을 준 사람들은 오히려 믿고 신뢰하면서 같이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을 신뢰했던 내가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만약 나로 인해 성공한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부정하거나 배신한다면 그의 잘못인가, 나의 잘못인가? 내가 믿은 누군가가 자신의 승진과 이익을 위해 조직을 활용하고 지나친 욕심으로 경쟁자를 제거한 후 모든 기반을 허문다면 그의 잘못인가? 그를 믿은 나의 잘못인가? 만약 누군가가 모든 성과를 독식하고 더 큰 야망을 위해 조직을 수렁에 빠뜨린다면 그의 잘못인가? 그에게 활용된 나의 잘못인가? 결단코 나의 잘못이다.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상황에 빠진 나에 대한 회의와 절망도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다. 그러나 명리를 공부한 뒤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주팔자는 개인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 의사결정 기준, 역량, 나아가 그런 것이 환경과 결합돼 나타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보여준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뒤 얻게 되는 놀라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에 집착한다. 어떤 사람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단지 부끄러움 때문에 생을 포기한다. 모든 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따른다.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 역량,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다른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사주팔자에는 그런 바보스러움이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 그런 환경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도 잘 나타난다. 나를 불행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나이고 나에게 불행을 선사한 사람도 내가 신뢰한 사람이다. 그들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판단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 인생을 낭비할 책임은 분명히 나에게 있다.
명리학을 접한 지금 돌아보면 결국 행복과 불행은 모두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필자의 설명이 부족하다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행복의 신화 저자로 유명한 미국의 소니아 루보머스키 교수가 주장하는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다. 루보머스키는 개인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50%의 영향력을 가진 개인의 유전적인 특성이라고 했다. 다음은 여가, 스포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 등 의도적인 활동으로 행복에 40%의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생활 수준, 경제력, 좋은 집, 좋은 차와 같은 물질적인 환경으로 10%의 영향을 미친다. 종합해보면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이 사람의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것이다. 그 다음의 영향 요소는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 의도적인 활동인데, 필자가 의도적인 활동을 유전적인 요인에 따른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사람마다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좋아하는 여가 활동이나 스포츠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도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개인의 행복은 90%가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는 물질적인 환경은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실은 누구나 관념적으로 이해하나 대다수가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급여 상승은 곧 익숙해져 그 효과가 쉽게 무너진다. 그토록 원하던 명품 가방 역시 곧 먼지를 쓰게 된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다. 물질적인 풍요는 쉽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선사하는 행복은 길지 않다.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한 재벌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불법을 저지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오직 본인의 영달만을 위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질적인 행복감은 밑빠진 항아리처럼 절대 채워질 수 없고 일시적인 행복감만 선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하게 된다. 오른쪽 그래프는 물질적인 행복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물질을 얻었을 때 예상하는 만족도 수준이고, 두 번째 그래프는 물질을 얻은 뒤 실제로 느끼는 행복을 나타낸다. 물질 획득에 따른 예상 행복과 실제 행복의 차이는 이처럼 아주 크다. 이것을 정서 예측의 오류라고 한다. 개인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 가족, 주변 사람 등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갖고자 하는 것과 가진 것의 일치 정도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재벌가의 자식이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고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 두 사례는 모두 물질적인 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닌 사람들이다. 객관적인 부의 수치로 행복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는다. 각 나라의 객관적인 부의 수치와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을 비교해보면 부자인 국가와 행복한 국가는 전혀 별개임을 우리는 잘 안다. 이제 독자 여러분도 필자가 주장하는 바에 일면 동의할 듯하다. 류보머스키가 주장하는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유전적인 특징은 결국 타고난 사람 자체를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필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사람마다 타고난 가치관, 역량, 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원리다.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절실했던 이유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워해도 나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까? 라는 질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답을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결과다. 이런 고민에 허덕일 때 나를 이 길로 인도한 친구를 만났다. 나보다 일찍 명리학을 접한 친구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받은 고통이 적지 않아 실패를 줄이기 위해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했다. 명리학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학문이다. 단순히 사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길흉화복 역시 알 수 있다. 나는 그 길로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명리학 책을 사게 되었다. 어쩌면 구도자나 종교인의 삶은 인간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원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임을 잘 설명하는 듯하다. 물론 신에 대한 헌신의 이유도 있겠지만 희로애락의 원천인 사랑과 관계를 끊음으로써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관계를 끊는다 해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이다. 행복과 불행의 원천은 결국 본인, 자신이다. 인간관계를 통해 희로애락을 느끼는 지점도 결국 본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속세를 떠났으나 번민이 존재하고 종교인인데도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역시 본인, 자신에서 기인한다. 본인을 알고 본인을 다스려야 행복에 근접할 수 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삶은 행복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여정인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명리학을 접하고 정진하는 지금을 한순간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명리학 공부를 통해 나를 이해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결실이다.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면 행복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힘들어도 다시 좋아지리라는 것을 알기에 안심을 얻을 수 있다. 아침이 오는 것을 모르는 원시인이 겪는 밤의 고통이 아니라 다시 해가 뜰 것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다.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사람을 통한 고통을 줄여준다. 필자가 아들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도 명리학 때문이다. 전에는 아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달은 것이다. 아들이 가진 가치관, 역량, 기준을 알고 그가 이룰 성취와 겪을 과정을 알기에 사람으로서 그를 존중할 수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온전히 아들만의 삶을 이해하고 응원할 수 있다. 아들과 내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된 것은 순전히 명리학의 도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다. 비교와 경쟁으로, 갑질을 당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삶을 포기할 정도로 충격을 받기도 한다. 사람의 명과 운이 정해져 있기에 부귀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 중 하나는 직장 상사, 배신자, 원수 등 타인이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도록 놔두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오직 자신이 결정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 결정된다. 배신자, 원수, 상사에 대한 경멸마저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우리를 좀먹지 못한다. 적어도 남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노력하자.